통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71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3명 다 모였습니다. 네. 거의 한 2주 넘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이동훈 기자님이 중국 특파원으로 중국 가서 취재 많이 해오셨죠? 네, 열심히 돌아다니긴 했습니다만. 대답이 좀 어정쩡한 걸 보니 취재는 거의 안 하시고 관광만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상 뭐 그렇게 됐네요. 네. 의도했던 취재를 갔는데, 예, 그 사무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무실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주소지에 나와 있던 사무실이, 가니까 다른 것 또는 없는 걸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 지도가 좀 부실한 감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거기 뭐, 이름을 바꾼 건지 아니면 이사를 한 건지 이걸 뭐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야심찬 중국 현지 취재는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그냥 다시 돌아왔으니까 방송 열심히 합시다. 네. 오늘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초복이었죠? 네. 네. 초복은, 네, 삼복 중에 하나로, 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초복 때 뭐 드셨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삼계탕. 아, 네. 오. 닭을 사서 와, 대박. 보통 먹었습니다. 귀찮아서 사 먹는데. 저는 찜닭 먹었습니다. 와, 전 닭을 안 먹었습니다. 닭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네. 게를 생각해보니까 닭을 먹었어야 됐네. 제가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피자를 먹었거든요. 이런 닭을 안 먹었네. 멍청했다. 서양식 몸보신을 하셨군요. 네, 피자는 근데 몸보신이 안 돼서, 네. 좀 아쉬웠네요. 네. 네. 어쨌든, 복날에, 우리가 삼계탕이나 보신탕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북한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기사를 썼어요. 네. 그래서 복날이 초복이 7월 13일이었거든요. 네. 네. 7월 12일에 기사를 쓰고, 12일에 올릴까, 13일에 올릴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뭘 그런 걸 또. 아니, 왜냐면은, 언제 더 효과적인가. 언제 더 우리 나름 NK투데이에 계신 우리 독자분들이 독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독자. 네, 독자죠. 독자분들이 언제 딱 보실 건가. 언제 보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서비스인가. 언론 서비스인가. 이걸 무지 고민하다가 잠이 들어서 결국 13일에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13일에 새벽 6시에 올리고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페이스북으로 막 이렇게 했죠. 네, 그렇군요. 네, 열심히 했는데 좀 효과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초복 관련해서는. 네. 네. 아니, 복날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계탕 별로 안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네. 후배들하고 네. 닭을 먹으려고 원래 네. 백숙 같은 거 하는 데를 찾으러 갔는데 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아. 닭자가 붙은 음식점에는 사람들이 다 바글바글 해가지고 아. 한참 헤매다가 겨우 찜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이 먹구나. 네. 하여튼 제가 옛날에 복날에 보신탕을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선배들이 강제로 먹여가지고. 네. 보신탕 하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또 거기서 먹었습니까? 게를 먹었죠. 중국에서 먹는 게가 또 이렇게 조선족들이 거기서 예. 잘 먹잖아요. 연기일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보신탕 집에서 가가지고 먹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먹었을 때는 농활 갔을 때 먹었거든요. 옛날에? 네, 옛날에 농활 갔을 때 먹었는데 그때는 게 특유의 비린내가 있는데 그걸 전혀 제거하지 않고 먹어가지고 제가 좀 인상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가서 먹었을 때는 그 게 비린내 하나도 없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거기가 오히려 요리를 좀 더 잘하는 거네요. 이제 농촌에서 그냥 잡아서 먹은 거니까 사실 그냥 특별한 요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먹은 거고 이번에 중국 가서 먹은 거는 식당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한 거니까 훨씬 더 좀 맛있고. 그러면 제가 괜찮더라고요. 지금까지 먹은 보신탕은 다 비린내가 안 났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 좋은 데만 간 거네요? 그렇죠. 보신탕집 잘못 가면은 냄새 엄청 많이 제가 심하게 유명한 나요. 데만 갔거든요. 대전에. 고급 보신탕집만. 그런가? 가봤군요. 별로 유명한지 모르고 그냥 갔는데. 다 아무튼 냄새가 안 나는데. 비린내가 안 나는 데가 괜찮은 건데 어쨌든 이번에 가서 먹었을 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맛있었겠다.
자, 빨리 우리도 먹읍시다. 네, 그럼 여기- 일단 초복은 지났으니까 네. 중복이나 말복 때 한번 날 잡아서 네, 여기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세요. 삼계탕 가보신다. 그리고 이제 너무 먹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우시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먹겠습니다. 같이 먹기만 하지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칭찬을 많이 해주시거나 비판을 많이 해주시면, 뭐, 지불할 의사도 있습니다. 막 뭐, 이렇게 약간 독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비스? 네, 의견 수렴. 의견. 네, 좋습니다. 그런 지금 측면에서. 그 뭐 중복이나 말복이 번개를 때리시는 겁니까? 네네네네네. 7월 23일, 8월 10일. 네, 그래서 꼭 연락을 주세요.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되죠? 일단 알아서 하십시오.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뭐 저희 홈페이지에 뭐 방명록 남겨도 되고. 팟빵에 댓글이 있으니까 예, 팟빵 맞아요. 댓글 남기셔도 팟빵에 댓글 남기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야 순위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럼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해드리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메일이든, 뭐, 등등등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슨, 번개 홍보까지 하고, 지금 핵심 주제는 북한에서의 복날 문화죠. 그렇죠. 네, 지금 네. 딴 얘기 계속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복을 맞아서 NK투데이에서 특별하게 이제 복날의 문화를 조사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랬냐면은 또 뭐 제 역사가 약간 있는데 또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어쨌든 막 보신탕 별로 안 좋아했는데 선배들이 막 제가 잘 먹는 모습 보고 보신탕 킬러라고 해가지고 막 사줬군요. 네, 복길이라고 막 저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04년도에 네 무려 11년 전에 7월 23일에 통일뉴스가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삼복의 어원과 삼복 음식을 소개한 것을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어요. 홍보를 보도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기한 게 2004년도 기사도 뭐 이렇게 검색하니까 나오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 우리민족끼리 보도가 삼복의 유래를 엄청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전 매우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매우 오래됐다면서 기원전 기록에도 삼복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고. 그럼 거의 뭐 삼국시대도 이전이죠. 네네네. 초반 기원전이니까. 또는 이전. 네. 고조선 시대도 네, 뭐 삼복이 있었나 고구려 보네. 아주 초기 정도.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게 북한에서 기원전 기록까지 다 찾아보면서 삼복의 그 자료를 찾아봤나. 대단하네. 네, 그래서 나름 노력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노력하셨다 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복날이 이제 더운 날을 오행설에 맞춘 거잖아요.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복날이라는 게 뭐냐면 하지 아시죠? 하지. 네. 여름이 낮이 가장 긴 날. 네, 그 하진날에서 세 번째 경일이더라고요. 경일. 그 경일이 뭐냐면 갑을병정 어쩌고 저쩌고. 무기경신. 네네네네. 근데 인제. 그 경. 근데 세 번째로 오는 경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과학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왜 꼭 경일인지도 알 수도 없어. 그쵸? 왜 세 번째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 북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해마다 도래하는 기후의 이제 변동사항을 정확히 관측하면서 찾아낸 측면이 있대요. 나름. 그래서 과학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기준 자체는 약간 비과학적일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는 네. 항상 이 즈음에서 더웠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맞는 측면이 있다. 네, 뭐 그렇게 조사를 해서 막 이렇게 했다. 뭐 이러면서 좀 막 삼복의 유래가 엄청 역사적이고 나름 좀 과학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삼복이 오면 더위를 피해서 서늘한 나무 그늘이나 시원한 강가 약수터를 찾아가서 휴식을 한때를 보내왔다고 설명하면서 좀 북한에서도 복날의 문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끼리가 소개한 대표적인 복날 음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같이 역시 보신탕. 네. 네,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하죠. 그렇죠. 네. 단고기라고. 네, 그러죠. 달달해서 단고기인가요? 단지는 잘 모르겠던데. 네. 그래서 개고기국이라고 해서 그 개고기국이라 차마 말을 못하니까 보신탕이라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래서 단고기국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에서. 네. 네, 그래서 단고기국을 이제 첫 번째로 막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로부터 알려진 복날 음식 중에 음식이다 이러면서 흡수력이 좋대요. 네. 몸보신에 좋고 질병도 예방하고 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북한의 대표적인 단고기집 아세요? 모르죠. 안 네. 가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가수한테. 평양 단고기집이 유명하대요. 이름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름이, 네. 그냥 단고기. 이름이 그냥 평양 단고기집인가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시면요. 사진이 있거든요. 막 메뉴판이랑
그다음에 뭐 당고기국 그거랑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 평양 당고기집에서 찍은 사진. 네. 근데 그 북한에서는 개고기가 우리는 사실 보신탕집 가도 수육 아니면 탕이잖아요. 네. 둘 중 하나인데 거긴 코스 요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갖 다양한 종류의 이 개고기 요리들이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아요. 네, 갈비도 있고. 네, 아주 네. 다양하더라고요. 네, 엄청 다양한. 네, 그래서 그 메뉴가 훨씬 많았는데 제가 일부만 이제 소개해 드린 겁니다. 네. 거기 그 사진은. 너무 많으면 좀 더 역효과 나는 사람들. 제가 조금만 소개를 좀 해드렸고. 네. 갈비 이런 거 좀 많이 상상하면 좀 약간 슬프잖아요. 개 갈비 이걸 먹는다 이러면. 뭐 소갈비도 먹는데 아니 개가 그러니까 약간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런 개들은 식용개들이 애완동물로 키우는 개들과 좀 다른 거니까. 아니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이미지가 또 있어서. 예, 네. 그리고 제 농가 갔을 때 열심히 키우던 개가 사라지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군요. 그날 저녁에 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심지어 고구려 이제 무덤 벽화에서 육고 그러니까는 뭐 고기를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걸 육고라고 하는데요. 아, 고기 창고. 네네네 있고. 거기 당고기를 매달아 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근데 당고기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개처럼 생긴 아. 게 매달려 있나 보죠. 아. 개 머리가 달려있지 않았을까요? 그 고기에? 뭐 아무튼 네. 그림을 아주 잘 그렸나 보네요. 그림 네. 묘사가 뛰어났겠죠. 네, 그러면서 그때 벌써 사람들이 당고기를 식생활에 이용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에 7월 20일 날 연합뉴스가 보도한 게 있는데, 북한 주민들 말로에 의하면, 삼복더위에 당고기 국물이 발등에 떨어져도 약이 된다. 이런 말이 있대요. 오, 진짜 너무 충격적이 아니에요? 발등으로 흡수하는. 온몸으로 흡수가 가능한가요? 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당고기국이 인기가 높대요. 네. 그래가지고 당고기국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네. 막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당고기를 푹 삶아 가늘게 찢은 다음 부드럽게 다진 당고기 가죽과 당고기 기름, 부추, 방아풀, 마늘, 고춧가루, 후춧가루를 막 두고 끓여가지고 양념장을 만들어서 그걸 펄펄 끓는 국물에 부어서 먹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이게 뭐 이해는 막 정확히 나진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 갔더니 네. 중국에 시장이 있잖아요. 네. 시장 구경을 잠깐 했었는데 개가 이제 죽은 상태로 막 있더라고요. 매달려 있어요? 거기도. 뭐 매달려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아, 개들이 누워 있어요? 네, 그 시장통 같다 약간. 네, 시장통이었어요. 아. 시장통에서 수십 마리의 개가 그렇게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누워서 낮잠을 즐기며. 네. 영면하셨군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깊은 영면하신 거죠. 깊은 잠에 깨어날 수 없는 어떡해. 잠에 들어있고 그걸 네. 본 적 있어요. 자, 뭐 이제 개고기 얘기 그만하고 네, 삼계탕으로 빨리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왜냐면 저희 방송에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진짜 얘기하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한 것은 한국과 같이 인기를 끄는 이제 드디어 삼계탕. 네. 네, 삼계탕은 우리 민족끼리가 소개한 거는 사실 성수기에 있는 닭. 근데 이거를 햇병아리라고 하더라고요. 햇병아리라고. 햇병아리는 갓 태어난 병아리 얘기하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병아리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민족끼리에서 좀 약간 이상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성수기에 있는 닭을 잡아가지고 인삼, 대추, 찹쌀 이런 걸 넣어서 고아서 만든 탕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랑 비슷하죠. 네. 네. 보통 이제 그 어른닭 말고 중닭이라 그러죠. 네. 네, 병아리하고 닭의 어른닭의 중간 정도 있는 네. 개들 잡아먹는 게 삼계탕인데. 네. 그래서 뭐 약간 오해하면은 그 북한에선 병아리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소개가 돼 있었고 개성 삼계탕이 유명하다. 그 이유는 개성 인삼을 넣었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2014년 7월 18일에 NK조선이 조선중앙통신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삼계탕을 그 당고기 그 국에 못지않은 보양 음식이라고 소개하면서 약간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빈혈 치료에 효과가 높다. 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네. 입맛을 찾아주고 네. 빈혈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끼리가 추천한 복날 음식에는 소고기 매운탕도 있고 햇보리밥과 팥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매운탕은 뭐 우리가 먹는 거랑 비슷한 것 같고요. 네. 햇보리밥과 팥국은 보리밥에 그냥 팥국 파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는. 파로 국을 끓여 먹는 건가요? 네네네. 파를 주 재료로 한 국이 있어요. 네. 신기하네요. 저는 파는 항상 이제 보조 음식. 그렇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파만 끓여 먹나? 파에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양념을 좀 하긴 하는데. 네,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예.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북한에서는 약수터도 많이 찾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가 유명한 약수들을 소개를 했어요. 네. 일단은 강서 약수가 있거든요. 아, 강서약수 저 예, 먹어봤어요. 이거는 유명하잖아요. 네. 네, 막 그 북한에 이제 뭐
방북하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 네. 어떠셨어요? 드셔봤어요? 이제 한참 이제 북한 물품들이 수입이 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강서약수 이제 병으로 사이다처럼 이렇게 들어온 게 있었는데 네. 그게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설탕이 안 들어간 사이다하고 똑같아요. 그냥 탄산수. 네, 요즘 그런 탄산수 많이 팔죠. 네. 향 전혀 없이 탄산수. 네. 그거랑 이제 그건데 약간 씁쓸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걸 이제 먹는 문화가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딱 맛을 보고 다시는 안 먹어요. 너무 쓰니까. 이게 약간 쓴맛이 나거든요. 시대를 잘못 탔네요. 이 안에 자발적으로 탄산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걸 팔았으면 오히려 더 날개 돋치 듯 팔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쉽습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10여 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쉽네요. 지금도 뭐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수입이 안 되니까. 네, 지금은 수입 안 되죠. 그때 뭐 보니까 한국 기업이랑 이제 연계해가지고 강서 그 약수를 한국에서 팔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판매가 되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판매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검색해보니까 막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오이사 조치 이전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강서 약수터가 수백 년 전부터 알려졌대요. 네. 되게 유명한. 네네네. 그래서 탄산, 물, 수소, 탄산 나트륨,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인데 북에서는 수소탄산 나트륨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탄산수소 나트륨 NaHCl인가요? 네, 뭐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위병을 비롯한 소화기 계통의 병치료의 효능이 높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강원도 세포군에 있는 삼방약수도 있어요. 여기도 중탄산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성위염, 간장염을 비롯한 소화기병 치료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옥호동 약수도 있대요. 네. 여기는 500년 전부터 유명했대요. 여기도 되게 오래된. 네, 그리고 뭐 만성위염, 만성관염, 만성담석증, 신석증, 방광염, 동맥경화증, 고혈압 치료에 아주 좋다고. 네, 이거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고혈압 치료에 좋다고 하니까 제가 좀 먹어봐야겠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밖에 이제 뭐 한국 언론들은 뭐 또 이제 북한에서는 여름철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양 단고기집을 찾는 손님들이 넘쳐나는 거를 막 보도한 적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사진들은 이제 저작권 문제로 굳이 제 기사에 실진 않았습니다. 네. 언젠가 우리 통일이 되면 이제 한국 우리 사람들도 이제 북한에 가서 단고기집에서 단고기국을 먹으면서 더위를 이제 막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좋죠. 근데 저 약간 비릴까봐 걱정이 돼요. 비리진 않을 거예요. 네. 요리 잘하겠죠. 그 유명한데 그래도. 네. 대표적인. 저 일단 뭐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게다가 산지도 많고. 네. 그러니까 더위를 피하는 데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조금 유리할 것 같네요. 네. 조금. 아주 네. 약간이겠지만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하여튼 이상으로 뭐 이제 초복은 지났지만. 네, 초복은 지났지만 이제 복날을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제 즐기냐, 뭐 어떻게 즐기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내고 있냐 이런 거를 소개하는 기사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중복과 말복에 꼭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7월 23일과 8월 12일입니다. 네. 그 전에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칠까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